안녕하세요. 기계이신 협력업체인 울산의 오프라인 학원 우리 설계 전문학원의 김주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료 수정 부분을 계속 배워볼 건데요. 음, 자료 수정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이야기가 입력하는 거였죠. 이렇게 입력하는 게 5점짜리 문제고요. 그 입력한 자료 갖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파일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된 파일을요. 그죠? 이렇게 된 데다 넣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 오타도 있을 거고요. 잘못된 숫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파일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는 자료는요. 이렇게 입력한 자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되어진 자료를 하나 주어요.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요. 어떻게 문제를 주겠죠. 문제는 어떻게 주냐? 이렇게 줍니다. 이 자료 갖고요. 이렇게 된 아이를 적용해서 예쁜 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따라서 예쁜 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틀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예뻐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좀 더 예쁜 표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시면 되거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하면서 총 3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요. 배우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익히시면 되니까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2가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없다면 여러분 저 거랑 같이 보면 되고요. 이 파일은 무조건 다운받아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포 자료 1번입니다. 자료 수정 부분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가 범위가 나와요. A1, 그 다음에 콜론 F1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 뜻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요. A1, 그 다음에요. 콜론이 뭡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F1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뜻은요, A1, 요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부터 F1까지. 범위 시정할 때 우리는 중간에 콜론이라는 걸 씁니다. 그럼 뭐 A2부터 내가 A3까지 이러면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그죠? A1, A2, B2, 뭐 B1, B3 이렇게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아니고요. 어떤 범위를 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콜론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이제 내가 A1부터 F1까지라는 건 여기죠. A1부터 F1까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이제 볼 건데요. 뭐 어떻게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나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사실 가운데 맞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병합이란 말은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병합이라는 건 내가 지금 보시면 요게 칸이고 칸이고 칸이잖아요. 그죠? 요 칸들을 내가 한 칸으로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병합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A1부터 어디까지 F1까지 내가 한 칸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찾아내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상단 쪽에 다 나와 있고요. 내가 찾아낸 똑같은 말이 없다 이러면요. 나중에는 셀 서식이라는 곳에 도구창으로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우선 위에 가서 상단 찾는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단 올라갔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글자가 있어요. 그죠? 클릭을 딱 하는 순간 A1에서 F1까지가 어떻게 해요? 병합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글꼴을 맑은 고딕에다가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16으로 바꾸라네요. 그죠? 우리가 글꼴 같은 거 바꿀 때 마찬가지인데요. 요 셀 그대로 범위 지정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은 상태에서 맑은 뭐죠? 고딕에다가 글꼴 크기가 16이네. 그죠? 글꼴 16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굵은 거니까 보시면 여기 굵은 거죠. 굵게 하겠다. 클릭공하면 굵어지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밑줄 이중 실선으로 하래요. 우리가 밑줄이 있는데요. 한글 같은 거는 밑줄이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보면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습니다. 그죠? 이중 밑줄 체크하시면 밑줄이 두 줄이 나오죠. 그죠? 상단에서 대부분 많다 보시면 돼요. 요거 없다면 어디 셀서식 도구창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가 A4에서 A6까지, A7에서 A9까지 또는요 B4에서 B6 그죠? F4에서 F6 그다음에 F7에서 F9까지 영역이라 얘기 나오죠. 그죠?
그 영역을 다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영역 잡을 때 내가 한 번에 잡을 수 있고요. 계속 그냥 따로따로 잡으셔도 문제는 안 되세요. 헷갈린다면 여러분들 그냥 저는 따로 잡으라고 얘기는 드려요. A4에서 어디까지? A6까지 잡아놓고요. 병합할이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꼭 눌러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한 번에 하고 싶어 이러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잡아주는 거죠. A7에서 어디까지? A9까지 잡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면 복수 선택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선택이 돼요. 요거 누르고요. 어디? B4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죠? B6까지. 그 다음에요. F4에서 여기네요. 그죠? 어디까지? F9까지. 그 다음에 F7에서요. F9까지. 이렇게. 총 이렇게 5가지 영역을 잡겠죠. 그런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꾹 누르면요. 이렇게 같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택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번을 적용하래요. 셀 스타일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이런 걸 뭐라 그랬습니까? 셀이라 불렀죠. 이 셀마다 내가 스타일이라는 걸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은 금방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맑은 고딕에 11이라는 글꼴 붙여놓은 거 이것도 다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을 바꾸라는 건데요. 그지 보시면 셀 스타일 강조 5라고 적용하라는 건 그런 스타일 만들어놨으니까 찾아서 적용시켜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범위를 잡아야겠죠. A3에서 F3이래요. A3에서 잡아서요. 어디까지? F3까지 잡고 난 다음에요.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여기 있네. 그죠? 이 스타일에서요. 무슨 스타일? 셀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눌러가지고요. 똑같은 말이 있는지 찾아주셔야겠죠. 강조 5번. 그죠? 강조 5번이 강조색 5번이네요. 좀 크게 볼게요.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보면 내가 셀 스타일 누르면 이 스타일이 나올 거고요. 강조 5번을 찾아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강조 5번, 강조색 5번 여기 있네. 그죠? 강조색 5번. 똑같은 말을 똑같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비슷한 말이 아니고요. 똑같이 생긴 말을 찾는 게 여기서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강조색 5번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공식을 이용해서요. 문자 뒤에다가 할 건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을 만든다는 건 내가 사용자 요거 보시면 표시 형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얘네가 많이 쓰는 표시 형식 심표라든지 100%라든지 100분율 같은 거 다 만들어 놨는데 나 이런 거 말고 내가 따로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서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시험이잖아요. 만들어야죠. 그죠? 만들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는 서식이 있어요. 그런 서식 정도만 여러분 외우시면 나중에도 유용하게 쓰니까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되니까 주에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다음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래요. 이름을 바꾸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건데요. 내가 요 셀이 A1이었고요. 요 셀은요 A14고요. 요 셀은요 B12라고 읽었죠. 그죠? 어디서? 여기 보면 이름 상자에서 그게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이름 상자 이름을 바꿀 수가 있기도 해요. B12이면서 그죠? 다른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바꾸라는 건데요. 영역이 나오죠. 어디? D4에서 D9란 영역이 나와요. D4 여기고요. 어디까지? D9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 잡은 다음에요. 우리 이름 상자에다가요. 그냥 넣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 뭐죠? 배점이라고 넣었죠. 배점. 엔터 딱 누르면요. 배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기능이 뭐냐면 내가 다른 데 딱 가 있다가요. 어떻게? 배점이 어디더라 이러면서 배점을 딱 치면요. 배점이라는 놈이 바로 블럭으로 잡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름 상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는데요. 내가 100점을 적어야 돼. 100점을 적은 거야. 100점. 적어볼까요? 100점이라고. 그러면 배점이 100점으로 바뀐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얘는요, 그럼 이름을 총 3개 가지는 거예요. 그죠? 배점도 되고요. 100점도 되는 거예요. 얘는 2가지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이요. 이 블럭 이름은요. 배점도 되고 100점도 됩니다. 어떻게 볼게요. 여기다가 100점 쳤더니 넘어가기도 하죠. 그죠? 근데 갔더니 배점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름을 잘못 정하면요. 이름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여기서 지운다 해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요. 이름 정의한 곳에 가서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이름표 자체를 삭제를 하셔야 돼요.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냐면 수식이라는 탭에 가시면요. 이름 관리자라는 곳이 있고요. 이름 관리자 안에 들어가면 내가 금방 만든 그죠? 이름표가 보일 거예요. 필요 없는 이름표를 치워야겠죠? 그럼 필요 없는 이름표를 클릭하셔서 삭제 누르면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절대 여기 이름 상자에서 지운다고 계속 지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름만 계속 생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야기 뭐냐면 테두리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범위가 나와요. A3부터 F9 범위라는 거, 그죠? 그럼 그대로 범위를 잡는 거예요. F3에서 어디까지? F9라는 범위를 먼저 잡으셔야겠죠. 이런 걸 블럭 잡는다 그래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요. 얘를요, 모든 테두리를 하래요. 우리 테두리 같은 거는 다 홈에 있어요. 홈에 보시면 요게 테두리라 그랬죠. 테두리 여기 화살표 꼭 누르면요. 테두리 모양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얘가 원하는 모든 테두리라는 글자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 예쁜 이제 틀이 만들어졌죠. 그죠? 내가 출력하면 이렇게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테두리를 좀 더 예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블럭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테두리 들어가면 옆에 굵은 상자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요. 옆에가 더 굵어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이쁘겠죠. 그죠? 좀 더 확대 영역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셀 스타일 설명에서 아까 지금 강조색 5번 썼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쁜 그죠? 채우기를 좀 넣겠다, 음영을 넣겠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페인트 통 보이죠? 이게 채우기 상자인데요. 채우기 색깔을 주면 얘가 이렇게 겉테두리 그죠? 이 상자 안에다가 페인트 통 부은 것처럼 색깔이 입혀지죠. 아시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요. 또 역시 블럭을 잡아놓고요. 글자 색깔을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뀌게 되겠죠. 빨간색을 바꿀까요? 눈이 확 띄게. 그죠? 이 빨간색은 뭐 굵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밑줄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여러 번 해보시면 금방금방 느니까 여러 번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다음 페이지 예제 2번이 있죠. 예제 2번, 예제 3번이 있는데요. 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지정이 있어요. 금방 배웠죠. 그죠? 굵게라든지 금방 채우기 색깔 이야기 드렸습니다. 노랑으로 하라고 나오니까 노랑으로 색 채우기 하시면 돼요. 블럭 잡아서요. 그 다음 2번 같은 거 우선 건너뛰세요.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3번 모든 테두리 이야기 드렸고요. 굵은 상자 테두리 금방 같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상자는 똑같죠? 내가 원하는 범위 잡아놓고요. 이름 상자 들어가서 이름명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메모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메모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요. 우클릭 눌러서요. 메모라는 곳이 보여요. 메모 삽입 보이죠? 메모 삽입을 꼭 누르면요. 메모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를 쳐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맞췄죠? 그죠? 이렇게 쳐넣으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문제가 뭐냐면요. 메모를 삽입한 후 뭐하래요? 항상 표시되도록 하래요. 항상 표시되라는 건 내가 다른 셀을 딱 가도 얘가 표시가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내가 다른 셀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갈 때만 살짝 보여요. 딴 데 가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항상 표시되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 간 다음에요. 다시 우클릭 눌러서요. 메모 표시라는 곳에 체크를 꼭 하면요. 이번에는 내가 앞만 돌아다녀도 그대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야기가 뭐냐면 메모 서식에서요. 맞춤을 자동 크기로 하래요. 네모가 이렇게 내가 글자 친 게 요만한데요. 메모가 너무 크죠. 메모지가요. 메모지 크기를요. 딱딱 맞춰서 그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동 크기. 여러분 요거 많이 틀리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메모가 여기서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보면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죠?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우클릭을 누르면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맞춤 부분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모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 말고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요 테두리에서 클릭을 꼭 누르시고요. 우클릭 누르면 메모 서식이 나오고요. 메모 서식에 맞춤에 간 다음에 자동 크기 체크를 꼭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그죠? 얘가 자동 크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깜빡깜빡일 때 우클릭 눌러서 자동 서식 메모 서식 들어가면요. 맞춤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거. 깜빡깜빡일 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겉테두리 클릭하시고요. 우클릭 눌러서 메모 서식 눌른 다음에 맞춤 가서 자동 크기 눌러서 확인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아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A1에서 Z1까지 병합하고 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나왔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로 가운데 맞춤 이런 거예요. 보시면요. 요게 우리가 맞춤 부분 요 부분인데요. 얘가 세로고요. 얘가 가로예요. 세로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가운데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이런 말이 나온다면 꼭 세로가 가운데 맞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말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세로 가운데 있던 말던 위로 올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란 말이 나오면 요 영역이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거 다음에 이제 예제 풀면서 다시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우선 먼저 해놓고 다음 강의에 같이 보면서 정답을 맞춰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3번 금방 메모 이야기 드렸죠. 메모 항상 표시되고요. 맑은 고딕에 메모 서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통 크기 9, 그 다음에 자동 크기까지. 그죠? 그 다음 채우기 색 흰색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거 다음 시간 같이 하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알았었죠? 그 다음에 4번 나오는데 사용자 지정이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용자 지정 서식 계속 나와요.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놓으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되세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모든 테두리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아주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테두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꼭 누르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 뜻을. 그죠? 범위 잡은 다음에 똑같은 글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제 2번과 3번, 그 다음에 세일 서식까지, 사용자 지정 서식까지 해볼 참이거든요. 여러분들 2번, 3번 열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된다면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